5만 원권이 회수가 안 된다. 뇌물 주고받을 때도 현금이잖아요. 사설 도박장, 사설 경마장. 이게 현금에는 아무 꼬리표가 없거든요. 누가 이 긴 골프백에 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실제 금리가 아직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일단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책상 서랍에 넣기는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크기, 50, 50, 80. 요 크기의 금고에 5만 원권으로 22억 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돈이 변색이 돼가지고 그거리 다른 한국은행의 특단의 조치보다도 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조치가 제가 볼 때는.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슈토크전. 현재 여러분의 지갑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몇 장 정도 들어있나요? 2009년 6월 신사임당의 인자한 미소가 그려진 5만 원권이 발행된 이후에 해마다 이 5만 원권 발행은 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중에서는 5만 원권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전에서 바로 이 사라진 5만 원권 신사임당 실종 미스터리를 추리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제평론가 엄길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만 원권) 발행 전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또 검은 돈을 양산할 것이다.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이제 네.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너무 많이들 써서 예. 이 발행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오히려 인플레를 더 부추긴다. 그러니까 돈 단위를 좀 낮추자. 그리고 또 통화 승수를 높일 것이다. 이런 네. 선한 기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잡병 올리는 것 같아요. 뭐 용돈이나 세뱃돈, 뭐 심지어 이제 옛날엔 그 지인이면 3만 원, 예. 동창은 5만 원, 절친 10만 원 경조사비, 이랬었는데 네. 이제는 뭐 한 장 받으면 무조건 5만 원. 그렇죠. 네, 이런 네. 식이 돼서 성인들 조사했더니 네. 한 70% 이상이 5만 원 이상을 기본으로 낸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서민 경제에 인플레만 넣은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만 원권 들 때는 그렇죠. 석 장 나눠서 넣거나 넣었죠. 5장 넣을 고민했는데 5만 원권 생기면서부터 만 원권 넣으려면 괜히 좀 뭔가 미안한 느낌. 또 실수로 잘못 뽑아서 5만 원 꼴 냈다가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맞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르드르드면서 5만 원권 발행 기념 5만 원 이벤트 행사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즌에만 한 15억 벌었다 그런 매출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홈쇼핑에서 항상 제일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제 기억에 제이가 들어간 어떤 바지였는데 항상 최저가 39,900원. 저도 사본 적 있어요. 네. 아, 남성용 바지, 잭필드. 네, 그럼 3종 세트 세트. 39,900원 뭐 이런 식으로 홈쇼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파는 그 단위가 네. 있었는데 이 단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한 장보다 안 되는 49,900원이 홈쇼핑에서 파는 최저가가 돼버렸어요. 아. 예전엔 39,90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예. 요새는 조금 찾기 힘들죠. 5만 원권이 회수가 안 된다. 이게 정말 검은 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아닌 의혹들이 상당히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제 예. 화폐는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가치를 이렇게 지불하는 수단, 그다음에 저장하는 수단, 네. 그다음에 척도 재는 수단. 근데 원래는 이제 지불하는 수단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한 5년, 좀 나는 5년까지 되면 예, 느끼는 예. 소감은 저장 수단으로 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사행 경제. 예. 예컨대 뭐 사설 도박장, 사설 경마장, 큰 이런 그 뭐 도박판 예, 이런데 이런 데서 그런 돈들이 뭐 금고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소문도 있고요. 뭐 지난번에 그 뭐 마늘 받을 했더니 뭐 110억 원이 나왔다고 5만 말이죠. 5만 원권 예. 맞아요. 오죽한 거기가 묻었겠습니까? 사실 뭐 발행되기 전부터 이게 좀 검은 돈 거래에 쓰이지 맞아요. 않겠느냐, 네. 5만 원권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는데 우리 사실 뇌물 주고받을 때도 현금이잖아요. 뭐 수표하면 뭐 다 추적되니까. 예. 그런데 예전에 만 원권이었을 때에 비해서 5만 원권이 생김으로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똑같은 부피에 5배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편지 봉투 하나다. 그러면은 편지 봉투 하나에 5만 원권 100장이 넣는다면 5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넓혀가지고 만약에 007 가방이다. 007 가방에 5만 원권으로 가득 채우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때 자꾸 7억? 5억 들어가요. 맞아요. 5억 예, 들어가요. 예. 네, 사과 상자. 사과 상자는 얼마 들어갈까요? 한 3배? 많이 들어가요. 그거에 3배? 5배. 5배. 네, 25억이 들어가요. 25. 그러면 2톤 트럭은 얼마 들어가요? 어려운데요. 1조? 거기 1,000억 원. 1,000억 원.
1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20톤이니까 4톤 트럭 5대면 1조가 들어갑니다. 그런 그래요. 꿈이나 한번 꿔보시죠. 5만 원권 이렇게 정말 부피가 작기 때문에 쉽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예. 나오는 거죠. 새누리당의 홍모 전 의원 예. 당시에 불법 정치자금 작년이죠. 네. 받았을 때 5만 원권으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불과 이 중국산 그 녹용 과학에 예. 딱 채워서 그렇죠. 그게 뭐 예. 100장 들어있는 그 다발 6개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5만 원 사람 쫓아가면 5만 원이 있을 거다. 이제 그런. 5만 원 사람 따라가면 5만 원권이 있을 5만 원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유명한 한보그룹 사건 물론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평가가 났으니까 예. 특정인 얘기를 하자면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도 예. 뭐 관련 은행장들 고위층에다가 박스에다가 돈을 갖다 놓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옛날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네, 그죠? 뭐 조그만 예전에는 넥타이 상자에다 넣어도 뭐 예, 충분히 어둠의 돈 돼요. 그러면 항상 007 가방에 탁 그죠. 들어있는 10,000원권 이랬는데 대사가 이제 5만 원으로 바뀌면서 사과 상자에서 아까처럼 녹용 상자, 와인 상자 와인 이런 걸로 상자 이렇게 또 네, 예쁘게 쇼핑백, 미니멀라이즈된 뭐 거죠. 이렇게 목욕 가방 뭐 이런 걸로 이제. 사과 상자가 이제 딱 돈이 든 상자, 뇌물 상자 이렇게 네. 인식이 예. 되다 사건 보니까 때문에. 사실 너무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특산품 상자도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2005년 한국 마사의 비리 사건에서는 사과 상자가 아니라 안동 강고등어 상자, 상주 곶감 상자. 거기 돈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등장했고요. 또 이제 사과 상자 외에다 골프조 가방에다가도 돈을 넣어서 누가 이 긴 골프백에 돈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5만 원권이 총 발행된 금액은 예. 한 86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47조 원 정도가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반이 뭐 이렇게 넘네요. 선물을 했다, 뇌물 줬다는 것보다 조직적으로 저장되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많지. 아, 이 정도 금액이면, 예. 보일러실에서 막 보일랑 말랑 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교수님이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제가 원래 예능 교수 아닙니까? 저도 생각나는 예. 게 지난해 2월인가요? 이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 집에서 예. 5만 원권으로 멋있었어요. 해서 그죠? 현금 17억 원이 발견이 네.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1억 원을 횡령했다, 아니면 뭐 어떤 뭐 교사로 채용되는데 돈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지금 구속돼서 이제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현금이에요. 이게 현금에는 아무런 꼬리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돈이 정확히 어디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결국에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현금이 많이 애용되는 거겠죠. 이런 그렇죠. 검은 돈 거래에. 이렇게 로비 또 이름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그런 로비 일어나는 게 업종으로 따지면은 건설업종, 제약업종 이런 맞아요. 업종들 많이 뜨겁잖아요. 건설 제약은 정말 악성 로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게 이제 리베이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리베이트, 리베이트 예. 이런 게 예. 5만 원권을 확보하는 사원이 우수 사원 어머나. 이 의무래요. 또 뭐 그런 어머나. 일설에는. 각 나라의 이제 부패 지수를 있습니다. 투명성을 네, 체크하는 국제 예. 투명성 기구가 있는데 뭐 공무원, 정치인 등등을 가지고 OECD가 34개 나라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27위 정도에 있습니다. 아니면 부패 지수. 그러니까 어쨌든 청렴 지수로 따지면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은 하위권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결국에는 회수되지 않는 5만 원권이 그런 데에 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만 원권 지폐 환수율이요. 네. 사상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내려갔대요. 19.9%. 쉽게 얘기해서 예. 안 들어가죠. 5만 원권 1000장을 발행을 하면 돌아오는 게 199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저 사람들 배경을 보면은 우선 첫째 금리가 아직 거의 없잖아요. 예, 예. 저금리 때문에 그럴 것 저금리. 같아요. 조금 있으면 뭐 제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아, 걱정입니다. 그 저금에 받자 그러니까 그렇기도 아예 하고 안 또 가져가는 수익이 잘 안 생기고 예. 저수익 상태.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제 부자 증세 예.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현금으로 바꿔서 부자들도 뭐 가능하면 나눠주고 뭐 상속 증여 뭐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나눠줄 수 있는 유혹의 소지가 경제 상황이 점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5만 원권이 시중에서 자꾸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혹시 우리가 발행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거나 뭐 그런 아닙니다. 건 아니에요. 없습니까? 발행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2009년에 처음 발행할 때까지만 해도 전체 발행되는 화폐의 한 28%가 5만 원권이었는데 네. 그 올해 10월에 그 발행된 화폐 중에서 70%가 5만 원권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권은 꾸준히 계속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만 원권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중에 약 70조 정도 화폐 잔액이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말씀하신 70%가 5만 원 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지금 4명한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저 5만 원권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 문제가 경제 규모를 떠나서 예. 통화 승수라고 돈이 좀 빨리 돌도록 하는 게 원래 본 취지였는데 예. 오히려 그걸 잠식하는 문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안 되니까요. 고액권에 대한 이런 발행이라든지 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뭐 원래 고액권이 발행되는 시기는 예, 주로 예. 이제 그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갈 때 주로 고액권이 발행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부자들이 소비를 잘 안 하니까 예. 재산에 비하여 그래서 좀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고액권을 만들어줬는데 반대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부자인 사람들이 자식을 부자로 만들려는 사람들 예. 이들이 이걸 이제 저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허. 본질이 지금 호도돼서 세계적으로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죠 은밀하게 오가고 저장수단이고 이런 자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 금융실명제를 통한 이 투명하게 만든 제도가 오히려 반대로 검은 통화를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5만 원대에 대해서 소위 그 탈세 목적으로 예. 쓴다라는 거, 그 국회에서의 주장도 있긴 있었죠.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우리가 금융 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이게 되니까 예. 웬만한 그 중산층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 싶으면 아 이거 그렇죠. 나도 과세 대상이 되겠구나 하면서 금융 상품을 빼서 예. 현금으로 예. 받게 되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증세를 하려고 했다가 예. 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세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작용. 사실 요새 또 골드바도 인기네요. 맞아요. 사실 예. 골드바 사실 금은 예. 화폐랑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골드바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진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 금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한 50kg 정도가 팔렸었대요. 네. 그랬는데 올해 8월에는 사상 최초로 100kg이 팔렸다고 하네요. 집에 개인 금고들이 요즘에 사는 게 붐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도 안 하던 분들이 뭐 집에 골드바도 좀 있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일단 예.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책상 서랍에 넣기는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모 백화점에서 이 프리미엄 금고 브랜드인 뭐 아알사의 금고를 아주 예쁘게 네. 옛날처럼 이렇게 회색 이게 아니고 막 냉장고처럼 이렇게 코팅도 해서 이쁜 그림도 넣고 그런 금고가 나왔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뭐 전년 대비 동기 대비 한 30%가 더 많이 팔렸답니다. 이게 이 5만 원권을 쌓아두고 골드바를 사두는 이 추세랑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얼마 전 현대백화점 압구정 지점에서요. 예. 금고에다가 이제 5만 원권, 진짜 5만 원은 아니고 5만 원권의 그 지폐랑 금고를 가득 넣어서 전시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 개인 금고 있잖아요. 이 금고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크게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제 크기가 예를 들면 여기 50, 한 80, 이 정도 되는 아, 요런 소형 냉장고 같은 이런 거군요. 이런 미니. 크기, 50, 80. 요 크기의 금고에 5만 원권으로 22억 원이 들어요. 이야. 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다는 반포 거죠 아파트 지금. 한 채 값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개인 게다가 금고 하나에. 요즘에는 이 방도 금고라고 해서 도둑을 방지하는 금고라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빌트인으로 예, 벽면에다가 심는 금고도 많이 하는 겁니다. 설계 당시 없었더라도 공사를 해서 딱 하는데 어머, 예. 1톤짜리 무게만 1톤짜리를 해서 이건 뭐 갖고 갈 수는 없는 금고죠. 절대로. 그냥 금고도 무겁긴 한데 그래서 뭐 평창동이나 성북동이라든가 이 한남동이라든가 저택이 많은 이런 부촌에 네. 그런 비용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적지 않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네요. 넣을 2천만 원 넣었는데 금고에 2천만 원. 아, 그 예전에는 우리 개인 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웃기세요? 아니, 빨리 돈 벌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부촌에 가면 네네. 옛날보다 훨씬 보안업체가 많아졌어요. 예, 맞아요. 원래는 네. 이제 뭐 은행에 ATM 기기 이런 데 보안업체가 있는데 네.
저 으슥한 집 곳에 있는 좋은 저택 이런 데도 보면 네. 그런 이 보안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출동하고 뭐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비밀금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대여금고. 대여금고도 그렇게 요즘에 또 인기라면서요. 월별로 한 뭐 최대 큰 게 한 50만 원 정도 받고요. 4만 원, 월 4만 원만 내면 예.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있습니다. 대여금고인데 예. 수수료도 한 5만 원 정도. 이 제가 말씀드린 건 보증금이에요. 50만 원짜리 보증금이고 아. 매월 내는 거면 그보다 싸요. 15,000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만 내면 예. 은행 거래 고객이면 할 수 있고 열쇠로 여는 것도 있고 VIP식은 뭐 버튼으로 누르는 것도 있는데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서랍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길쭉하게 이렇게 쏙 빼는데 예. 거기에 5만 원짜리를 그 금고에다가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안 들어가니까.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고액의 이제 무기명 채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은행마다 있는데 가장 많은 그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그 은행이 국민은행입니다. 예, 국민은행이 전국 800개 지점에 갖고 있고요. 그 이후 다음으로 뭐 우리은행 749개, 신한은행 700개, 하나은행 500개 이렇게 다 대여금고 갖고 있다고 해요. 네. 대여금고 안에 뭘 넣느냐 사실 은행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알면 안 되죠. 은행을 알 네. 수가 없겠죠. 안에 뭐 정말 뭐 불이 붙거나 어떤 이런 인화성 물질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썩는 거 이런 네. 것만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넣고 싶은 거 편지를 넣어도 되고 귀금속을 넣어도 되고. 우리가 또 이런 수요도 있습니다. 그 상속을 받게 되면 예.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물려받은 회사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고 예. 그래서 상속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가 봐서 이런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그 기업인 부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상속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분리가 좀 천천히 나눠서 네. 예컨대 뭐 10년 동안 예. 벌어서 갚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전하게 자산을 운영하게 하면서 네. 이런 걸 은닉의 소지를 좀 줄이는 것도 상속세의 그 징수 방법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뭔가 숨기는 돈 혹은 뭐 비자금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가장 먼저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떠오르는 게 스위스예요. 스위스 비밀 계좌. 스위스가 지난 한 80년간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고객에 대한 비밀주의예요. 그렇죠. 비밀주의. 예. 모든 걸 물어보지 말라. 비밀로 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계좌 주인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를 숨겨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 세계 재산 고액 재산가들이 거기다 돈을 다 이제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아마 줄었을 것 같은데 2,0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렇게 은행에서 스위스 은행들에서 받은 돈이 2,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만간 뭐 세계적으로 돈을 숨길 곳은 없을 겁니다. 아, 스위스조차도요? 네네. 이제 미국과 유럽 뭐 등등에서 압력을 놓고 지금 웬만한 금융 정보는 다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자기들 돈이 나간 걸 좀 찾느라고 여러 나라에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도 협력하기로 했고 과거에 뭐 모리셔스 같은 조그마한 섬나라, 점 같은 지도에 그런 나라들도 갈수록 점점 입지가 좁아져서 이렇게 해외에 그 숨길 수 있는 곳이 없어지면 역시 또 역으로 국내에서 고액권들이 이 은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럼 더 이상 스위스 비밀 계좌라는 단어도 이제 좀 무색해지겠네요. 못 쓰죠. 이제 못 쓰죠. 이 5만 원권 우리 얘기 처음 시작했는데 그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는 5만 원권에 대해서 이제 갖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한국은행에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해명 자료처럼 발표를 했다가 이제는 오히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5만 원권을 되찾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다 이렇게 또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선은 들어보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 신권을 각 은행에 줄 거 아니에요. 줄 때 그 기준에 너희가 5만 원권을 우리한테 많이 입금을 하면 그걸 봐서 저 은행이 5만 원권을 많이 입금했네. 그럼 너희한테 신권을 더 많이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은행이 5만 원권을 갖고 있다가 일부러 한국은행이 입금을 안 한 걸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5만 원권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까 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네, 지금 뭐 과거에 5만 원권 입고 실적을 보고 나눠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실효성이 크진 않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화폐의 기능이 뭔가에 대한 국민적인 자각인데 네, 화폐는 무엇을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 화폐지. 예, 예. 이걸 가지고 쌓아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전달하고 이런 기능은 이 자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기능이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통화는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욕은 이해하지만 네. 이건 굉장히 큰 수준의 이 경제 규모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통화 당국이 보는 통화를 발행을 못 해요. 예. 여기 돈이 나가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예, 그렇죠. 더 늘어나면 계산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거든요. 돈은 안 늘어나, 안 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좀 봐주세요. 좀. 한국은행이 네. 이 돈이 이 5만 원권이 보관용으로 쓰이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예 인정한 인정한 때문에 거죠, 맞아요. 아마 네. 뭔가 그걸로 인정한 한국은행에 그것도 영리한 사람들 많으니까 아마 대책이 나올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교수님 혹시 생각하는 뭐 방안이나 이런 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네. 돈이 변색이 돼가지고 그 소리 나는 아니면 거기서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나든지 이래가지고 바로 112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국은행의 특단의 조치보다도 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조치가 제가 볼 때는